다 벌써 이제 인사를 다 하고 하셨어? 서로 1년간 같이 가족보다 더 많이 봐야 될 분들이니까 친해지면 좋겠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뻘쭘해진 거 있어요. 다 처음 하신 분 같아서. 자, 그럼 526쪽 교재에 보면은 양괄호 3번 이어서 할게요. 요거 하나만 갖고도 2시간은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제일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과세 주체를 얘기하죠. 국세냐 지방세냐. 두 번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걷어서 아무나 다 써라.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럼 보통세가 되고, 요건 걷어서 여기에만 써야 된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목적세다. 요 2개 배우는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이 나왔습니다. 얘는 무조건 중요한 거죠. 단어랑 친해져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죠. 올해도 나왔던 거. 그러면 과세 요건의 뜻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 내라 이게. 그럼 과세 요건이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자, 개인적으로 세무서 직원이 미인이시니까 세금 내지 말아요. 조금 덜 미인이니까 반만 내세요. 큰일 났다. 여기는 할 게 없는데 욕먹을 것 같아서 너는 세금 곱빼기 내세요.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할 게 아니죠. 모든 건 법률에 의해야 된다.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과세 요건은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러면 과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인데 딱 4가지 단어 친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어떤 물건이냐? 물건을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어떤 물건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내냐?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재산세 내냐? 물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 물어보면은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아파트 샀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봐요. 지금 재밌는 현상이야. 처음엔 자신 있게 대답해서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내가 일부러 맞는 말인데도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조용했죠. 바로 이걸 고쳐야 돼. 자신감. 여러분 알고 있어. 학원 나오기 전에도 여기 있는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는 거 알아. 당연히 다 알아. 근데 내가 겁을 주면은 소리가 싹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냐? 내가 틀렸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특기 중에 하나가 이러면 조용해져. 그 다음 3번째 또 이러면 내 눈을 피해.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아파트 샀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 있어 이거. 칠판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잡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아까 첫 교시에도 얘기했죠?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목이 아프다. 이비인후과. 눈이 아프다. 안과. 이거 상식이죠? 이거 질문하는 거야. 칠판을 사면은 취득세 안 냅니다. 세금이 붙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금이 붙지. 바로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그럼 1, 2, 3, 4 취득세 물건이 나오고 5번은 칠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 5번. 그럼 답은 5번 알았어. 그럼 문제가 뭐라고 나올까?
모르잖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괜히 첫날부터 시험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취득세 내는 물건, 과세 대상을 4개 집어넣고 하나는 취득세 안 내는 걸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답은 뭐야? 5번. 문제는 뭐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물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 어떤 물건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또 질문 들어갈게요. 재산세는 재산을 갖고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아파트 갖고 있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자동차 갖고 있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봐. 아파트는 아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모르잖아. 상식인데. 자가용 갖고 있어. 재산세 내요, 안 내? 차들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안 내죠. 지금 두 분이 정확히 얘기해. 이상하다, 세금 내는데. 그건 자동차세라는 세금이지 재산세는 아니란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취급하는 물건들도 이게 취득세 내는지 재산세 내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 더 어려운 거 낼게요. 내가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가만있어 보니까 여기 남자 사장님이 딱 한 분이네. 청일점이네. 인기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남자 아니에요? 그래? 50 넘은 남자가 아닌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난 뭐라고 얘기 못해. 그러면 상가 건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당연히 내요. 그럼 상가 건물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내요, 안 내요? 종부세. 그거 봐, 모르잖아. 상가 건물 안 갖고 있어서 보면 몰라? 상가 건물은 종부세 안 내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지만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야.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갖고도 공부할 때 주변의 거를 먼저 이해하면은 시험 볼 때 편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오늘 배운 거 하나. 자동차는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상가 건물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종부세 낸다, 안 낸다? 바로 그거야. 그거 찾는 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졌느냐. 납세 의무자라는 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세금 내냐 이거죠. 요거는 얘랑 같이 공부하면 편해요. 자 봐요.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갑이. 그럼 상가 건물은 재산세 내요, 안 내요? 그럼 상가 건물에 갑이 갖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된다는 얘기죠. 날 이해 가나요? 납세 의무자가 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에 관한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다. 그럼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고 소유자는 취득자는 누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줄여서 과표라는 용어를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친구들끼리 야 올해 나 과표가 많이 잡혔어. 그럼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번에 나는 코로나 때문에 과표가 적게 잡혔어. 돈벌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럼 세금은 적게 내겠죠. 과세표준은 과표, 금액을 얘기합니다. 얼마 벌었어? 얼마짜리야?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이라는 건 세금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죠. 우리가 세율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몰라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몇 프로 낸다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서 세율이라는 게 몇 프로냐?
바로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 따져볼까요?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상식이에요. 그럼 아파트를 취득하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를 내야 된다. 뭘 샀냐? 아파트 과세 대상. 누가 내야 되느냐? 갑, 납세 의무자. 이해가 나요?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10억짜리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취득세에서도 배우고 양도소득세까지 매 조세마다 다 배운다는 얘기.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다. 그럼 과세 대상 4개 쓰고 아닌 거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야. 섞어놓고. 왜? 모든 물건을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양도소득세 이건 아니란 얘기죠. 서로 과세 대상은 다르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놓고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과세 대상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에 관한 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이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5가지 조세를 따져보면 첫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 미리 설명합니다. 간단해. 취득세 누가 내야 돼? 납세 의무자가 사람이야.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어려운 말 쓰면 매수인 어려워 못해. 취득세 누가 내? 사는 놈. 사는 놈 간단하잖아. 내가 아파트를 사야 취득세 내지. 내 친구가 아파트 샀다고 나는 친구니까 나도 세금 낸다. 이건 아니잖아. 사는 놈.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느냐? 등록하는 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갖고 있는 놈, 가진 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많이 가진 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누가 내냐? 파는 놈. 이게 납세 의무자야.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가진 놈, 아니 사는 놈, 등록하는 놈, 가진 놈, 많이 가진 놈, 그 다음에 판 놈.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아주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표현이 험악했죠? 놈자를 붙여서. 그렇다고 가진 분, 사는 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오늘만 험한 말 쓸게요.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과세 표준은 얼마짜리 샀냐? 얼마짜리 등록했냐? 얼마짜리 갖고 있냐? 이것도 얼마짜리 갖고 있냐? 얼마 받고 팔았느냐?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세율이라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데 숫자는 절대로 외운다는 생각 없어요. 이해하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은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526쪽 맨 밑에 양괄호 3번 과세 요건은 조세 법률주의가 된다. 여기는 네 가지가 있죠. 과세 대상 물건, 과세 표준 금액, 세율은 비율, 퍼센트, 납세 의무자는 사람이 된다는 것. 네 가지 용어 꼭 친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보죠. 요겁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라는 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세금 내, 이거 해줄게. 그건 세금이 아니야.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요건 뭐냐? 무보상성이다. 보상이 없어요. 야,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거지. 세금 내면 국가가 너한테 뭐 해주겠다. 이런 보상은 없다는 얘기죠. 무보상성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는 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럼 쉬운 말로 금전급부라는 건 돈으로 내란 얘기죠. 그럼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로 물납제도가 있다는 것. 물납. 물납이라는 건 뭐냐? 물건 납부를 줄인 말이 되는 거죠. 세금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로 물건 납부가 인정되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중에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재산세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으니까 출제가 자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돈으로 내야 되는데 재산세는 물건으로도 받아준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양괄호 4번 물납에 보면은 동그라미 뭐만 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1년간 고정입니다. 재산세만 돼요.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야, 재산세가 5만 원 나왔는데 야, 이거 나 물납제도가 있다며 나 안 팔리는 집으로 세금 내고 거스름돈 받을래?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 재산세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건 납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만 되고 1,000만 원 초과.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죠. 세법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건 뭐 1년 내내 강조합니다. 그럼 1,000만 원 초과다. 초과와 미만은 이 금액이 포함돼 제외돼. 1,0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1,000만 원까지는 돈으로 내야 돼.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건으로 납부가 된다는 것. 그럼 시험엔 단골 메뉴가 이거죠. 1,000만 원 초과돼야 된다. 그럼 시험에 딱 1,000만 원인 경우, 이게 시험 문제예요.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야. 우리 기출문제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시험에 꼭 뒤에가 나와. 결론이 물납 허용된다. 그럼 틀리는 거고, 물납이 안 된다. 그럼 맞는 거고. 이게 기출문제예요. 시험 나올 때 이렇게뿐이 안 나와. 그래서 초과, 미만이 나오면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는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올 때는 딱 얼마인 경우,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물건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로도 낼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그럼 부동산은 어디 있는 것만 되느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여기서 관할 구역이 어디냐? 관할 구역이 어디냐? 바로 이게 시험에들 곧잘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둘 때 재산세는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남양주시. 여긴 구가 없나? 그럼 남양주시가 관할구역이 돼요. 경기도 남양주시. 여러분이 남양주에 살고 있다. 관할구역이 어디가 된다? 남양주시. 그럼 재산세 낼 때는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돼요. 여러분 항상 알아둘 때 세법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부터 먼저 접근해. 그래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낼 때는 남양주시가 관할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남양주의 아파트로 세금을 재산세를 냈어. 그럼 이 아파트는 이제부터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냐? 남양주시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방세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다
남양주시에서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관할구역 안에. 관할구역 아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더 편하겠죠?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다. 아파트 위주로. 그럼 아예 세금의 체계를 갖다 잡을게요. 자,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갖다 써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상식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아파트를 샀다. 100억짜리. 그럼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특별시세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화가 나죠. 야, 그럼 구청에서 뭐 먹고 살라고 네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갖다가 쓰라고 논아가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제일 높은 단체에서 갖다 써. 그러면 재산세는 부반장이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시세, 얘는 구세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할까요? 경기도 성남시 땅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는 경기도에서 갖다 써요. 그럼 재산세는 성남시에서 매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강원도 영월군이다. 영월군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럼 취득세는 어디서 갖다 써요? 강원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디에서 쓴다? 영월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또 있죠.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다. 취득세 누가 갖다 씁니까? 광역시에서. 재산세는 어디서 쓴다? 서구청에서. 요거 공통사항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억지로 외우지 말아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 그러면 항상 취득세는 반장이 가져다 쓰고 재산세는 부반장이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재산세는 관할구역이 시, 군, 구가 된다는 얘기죠. 시, 군, 구. 이 동네를 여러분 동네를 먼저 본다면 어디가 될까?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 가져가? 경기도. 재산세는 누가 써? 남양주시. 그러니까 물납을 할 때도 그 부동산은 물납하는 순간 누구의 재산이 된다? 남양주시의 재산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살면서 재산세 냈는데 이 부동산을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면 제주도 거지만 남양주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관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 있는 것만? 관할구역 안에 것만. 관할구역은 강남구, 성남시, 영월군 이게 관할구역이 된다는 것. 과거에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우리 기출문제부터 하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강남구도 있고 성남시도 있어. 이거 기출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고 성남시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 그리고 성남시의 재산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디 있는 부동산이 정답이 될까? 강남구 걸까? 성남시 걸까? 성남시 거가 답이 된다는 것.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개념 관할구역을 물어본 거야.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 성남시에 부동산이 있는데 성남시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은 어디 것만 된다? 성남시에 부동산 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이 무엇을 뜻하는가? 재산세를 알아둘 때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 동네부터 공부하면 돼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샀다. 취득세는 여기다 내면 되고 1년에 한 번 재산세는 어디에서? 남양주시에서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죠. 모든 게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광역단체,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단체, 관할구역의 뜻을 꼭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나와 있죠. 거기에 납부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했다. 관리하기 힘들죠? 그럼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만 된다는 것. 요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물납을 한 순간에 그 부동산은 누구의 재산이 된다고 그랬죠? 남양주시의 재산이 된다고 그랬어. 근데 남양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내면 관리하기 힘들어. 야, 이거 안 돼. 관할구역의 걸로 다시 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자, 그거 정리할게요. 우리가 물납은 어디만 있는 제도다? 재산세만 있는 제도야. 그런데 아무나 물건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 이 조건이 시험 문제죠. 세금이 얼마 초과해야지? 1,000만 원 초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개 조세 중에서 3개가 물납이 인정됐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건으로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만 많이 들어왔지 국가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떤 공사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재산세만 남겨두고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거의 문제를 보면 물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3개가 있어요. 했다가 안 되겠다. 돈으로 걷어야 되겠다. 왜? 물건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은요,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만 세금 내. 그럼 이걸 갖다가 국가가 팔려고 그러면 수수료가 또 떨어져. 그럼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납제도가 다 폐지가 되고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재산세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뭐냐? 이거예요. 세금은 일시불이야. 한꺼번에 내야 돼. 근데 금액이 커. 그럴 때는 분할납부. 분할 쪼개서 납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분할이라는 것은 세금을 12달로 할부한다. 이게 아니라 2번에 나눠내는 걸 분할납부라 얘기합니다. 몇 번에 나눠내요? 2번에 나눠낸다. 그럼 이 분할납부 신경 써야 되죠. 5가지 세금 중에서 쪼개서 낼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어. 하나 뭐가 있다? 재산세.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이거 다 기출입니다.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물론 종합소득세도 똑같아요. 소득세는 똑같아요. 그러면 5개 중에서 2번에 나눠낼 수 있는 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얘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합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럼 재산세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면 2번에 나눠냅니다.
그럼 한 번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오늘은 끝!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금액은 절대로 보지 마. 기절하니까. 그 다음에 종부세도 250만 원 초과되면 두 번에 나누네요. 한 번 내고 6개월 이내. 바로 이게 차이가 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고 목돈 생기죠. 목돈 생기니까 기준금액이 높아.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250인데 얘가 1,000만 원 튀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바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해서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또 나왔네. 초과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금액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바로 이게 문제야. 그럼 딱 250만 원인 경우 분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딱 250만 원이면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세법의 기출, 출제 경향은 맨 뒤에까지 봐야 돼. 맨 뒤에가 답이야.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없다. 물납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뒤에만 잘 보면 답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법은 두 갈래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받은 게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딱 이 문제야, 이거. 엄마가 좋다, 그럼 정답. 아빠가 좋다, 그럼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야.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뭐로 보냐?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것만 잘 보면 되고, 두 번째, 초과. 초과로 나왔을 때나 딱 얼마인 경우나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냐? 재산세.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물납은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야. 야, 너 물건으로 납부하려면 조건을 충족해. 조건을 던져. 이 조건이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뭐냐?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은 뭐냐? 얼마 초과해야 되느냐? 뭘로 내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얼마 초과돼야지 되고 몇 개월 이내 내야 되느냐? 자, 분할 납부는 2번 이상 납부하는 거니까 나 오늘 냈으니까 3년 뒤에 낼게 안 돼요. 한 번 내고 2달 이내,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것도 내가 꽁시렁대요. 얘도 2개월이었어. 똑같이. 근데 6개월로 바꾼 이유가 몇 년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야,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부담이 크겠구나. 그럼 부담을 줄여줄게. 얘는 6개월 이내 내도록 해줄게. 우습지 않아요? 깎아줘야 부담이 안 되는 거지. 6개월로 느렸으면 받는 건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생 내는 거야. 야, 6개월 이내 내. 그럼 6개월 이내 내면은 어떻게 될까? 돈은 다 걷는 거야. 부담은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낼 것 같으면 2달 이내 내나 6개월 이내 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세법은요, 여기서 나오듯이 앞으로 굉장히 유치해. 세법은요, 유치하고 잔인하고 잔인해요. 그 다음에 구멍이 많이 뚫렸어.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될까? 탈세 저지르고서 이제 잡혔다 하는 게 많잖아. 구멍이 많아서 그래. 지금도 많아요. 그럼 재밌는 거 어떻게 하는지? 구멍이 많아, 세법에. 이걸 전문가들이 이용을 해, 악용을 해.
하도 하다 보니까는 걸렸어. 그러면 세법이 개정이 돼. 또 구멍이 있어. 전문가가 또 악용을 해. 적발이 됐어. 그러면 세법이 개정이 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걸 전문가들이 기가 막히게 이용해. 하다 보니까는 꼬리가 길면 잡혀야 세법 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No. 개정돼도 구멍들이 뚫렸으니 이걸 또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창과방패죠. 이용을 하고 탈세를 하고 적발이 되면 개정하고 또 악용하고 적발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은 우리가 앞으로 뉴스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법 개정은 순서가 있어. 일단 언론에 터뜨려. 개정 아니라고 해서 터뜨려. 여론을 봅니다. 여론이 괜찮아. 그러면 개정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국민들도 굉장히 지식이 많이 쌓이잖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부자들만한 감세 아니냐? 또는 너무 증세 아니냐? 여론이 안 좋아지면 개정안이 슬그머니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세법 개정안이 완화돼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던지는 거야. 거기에서 반응을 보고 세법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세법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봤다간 기절합니다. 그게 다 개정되고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 볼 때까지는 뉴스 프로그램은 안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야. 왜? 세법 배우기 전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관심도 없어. 무슨 세금인지도 몰라. 근데 이제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오면 괜히 또 관심이 가요. 그럼 기껏 머리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개정되지도 않고 개정 아니야. 이거 보고서 혼란이 더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때까지는 절대 뉴스 프로그램 보지 말라고 그러고 개정되면은 강의 시간에 우리 시험에 반영될 것만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뉴스 보지 말아요. 뉴스 볼 시간도 없어요? 원래 안 봐요? 우린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분이 안 계신데도 이 아내가 굉장히 훈훈하지 않아요? 이때 되면 참 졸음이 오는 건데 좀 서늘한 듯 해야지 긴장도 되고 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금액은 쳐다볼 필요 없고 분할납부에서는 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시험이에요. 시험 때까지. 여기에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초과 이것들은 오늘 공부할 거 없어. 일단 뼈다귀 본 다음에 1월 달에 배울 때 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기본적인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것만 알아도 시험에 답 찾게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은 꼭 알아둬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물건으로 받아주는 물납제도가 있는 건 뭐 뿐이 없다? 재산세. 그 다음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두 번에 나눠내는 걸 분할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분납이라고 얘기하죠. 분납이라는 건 몇 번에 나눠낸다? 두 번.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요것만 배우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요거 최근에 나온 거. 작년인가요? 나왔던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지문이 2개 나왔어요. 종부세에서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제도만 있다. 양도소득세도 분납제도만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분납도 있고 물납도 있다. 이게 시험 범위.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양괄호 6번, 그 다음에 조세의 전가 유무가 나와 있죠. 조세의 전가 유무. 이거는 오늘만 설명 듣고서요. 그 다음 당분간 시험 볼 때까지는 소홀히 할 거예요. 오늘만 서비스로 한번 들으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죠. 조세를 전가라는 말은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세금을 내가 부담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떠넘기느냐 안 떠넘기느냐. 우리가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보세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나야.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것도 나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같은 사람이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니까 남한테 떠넘기지 않았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직접세. 그럼 직접세다 그러면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대부분이 직접세입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낸다. 내가 아파트 샀으니까 내가 취득세 낸다 이거야. 그런데 간접세다 그러면 뜻만 하십니다. 납세 의무자도 아니고 담세자도 아니다. 서로. 이거 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겁니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된다는 것. 누가 된다? 최종 소비자.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가게 주인이 내는 거야.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전가 떠넘기는 거래.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가 출제 범위에 들어갈 때는 자주 나와요. 대한민국 세무공무원 시험에 얘는 단골 메뉴야. 왜? 걔들은 부가가치세도 출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배우는 게요. 공무원 시험의 단골 메뉴들이야. 세무사 시험에도 나오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나오고. 근데 공인중개사만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부가가치세의 뜻이 뭡니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게 부가가치세야.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거. 그러면 요거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상식? 10%. 이건 알죠? 여러분이 옷이 있어요. 이 옷이 100만 원짜리야. 예를 들어. 그럼 이 안에 부가가치세가 10%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짜장면을 드셔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싼 건 안 드신다 이거예요? 6,000원이다. 7,000원이다.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야. 할 수 없다. 비장의 무기. 고깃집에 갔어. 안 되겠다. 옷가게를 했어. 옷가게를 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야.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가게 주인이 안 내. 부담 안 해. 소비자한테 옷값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 거야? 소비자들이 내는 거야. 옷값에. 이걸 옷가게 주인은 걷어가지고 대신 한꺼번에 납부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걷어가지고 납부만 해주는 거야. 이게 간접세 개념이죠. 그래서 세법상 안 좋은 사람은 이거예요. 소득세는 내가 버는 건데 돈이 없어 못 낼 수가 있어.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체납하는 사업자가 많죠. 이분들은 뭐야? 소비자가 낸 걸 딴 데다 쓰고 세금을 체납하는 거니까 좀 안 좋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체납하는 사람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사업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요게 없다 그랬으면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담배 피는 분들 있죠. 담배값이 4,500원이다. 이 안에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전가 떠넘겼어? 소비자한테. 그럼 소비자가 담배 소비세를 부담을 하고 가게 주인은 걷어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하는 거야. 이런 게 간접세죠. 우리나라 간접세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조세 정책이 뭐냐? 간접세를 점차적으로 직접세로 늘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에요. 또 뭐가 있어? 고깃집 해야 되겠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만 드셔요? 술, 그렇죠. 그렇죠. 뭘 또 우리끼리 음료수야. 소주가 얼마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속으로는 어제도 먹었는데 이러지 말고 5,000원이다 이거죠? 물론 싼 데는 3,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그럼 5,000원이다. 이 안에 주류세가 포함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이걸 고깃집 사장님이 걷어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밑반찬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 듣고 나서 또 당장 저녁에 가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세라는 건 뭐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간접세라 하고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 여기에다 또 우리가 부동산이면 인지세가 있죠. 우리가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인지세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부담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가를 한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전가를 한다. 그래서 간접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개념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담세자도 나고 납세 의무자도 나다. 그럼 직접세가 되는 거고,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다. 이러면 전가했으니까 뭐가 된다? 간접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간접세에서 이게 공무원 시험에,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단골 메뉴죠. 담세자가 누구냐? 최종 소비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사업자. 이렇게 많이들 출제가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공무원 따로, 공인중개사 시험 따로였었는데 이제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몇 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 때 나오고, 공인중개사 때 나왔던 것이 몇 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나오고. 왜? 세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고요. 재밌는 건 또 하나. 세법 문제가 몇 문제라고 그랬죠? 16개죠? 노. 여기에 한 문제 서비스로 나가. 이게 뭐냐? 학개론에서. 학개론의 세법이 한 문제 나와요.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16개가 아니라 17개가 나오고, 가끔가다 공법에서 한 문제도 나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해당하는 게 세법에서 가상금에 관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세법은 16개가 아니라 16개에서 18개까지 될 수 있는 것. 학교는 한 문제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옵니다. 학교는 어려울 텐데 세법만 잘 들어도 한 문제는 맞아. 빵점은 면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양거루 7번 과세객체 인적 귀속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많이 힘드시죠?